방송인 강호동 씨 그리고 가수 MC몽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죠. 그리고 노홍철 씨까지 대한민국 유명인들이요 단 하나의 빌딩을 차례대로 사고 팔았습니다. 강호동 씨는요 빌딩 투자를 통해서 25억 원을 벌었고요. MC몽이 사내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더뮤라는 법인은요 20억이 넘게 손실을 보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송인 노홍철 씨가 그 빌딩의 새 주인입니다. 자, 이 빌딩 한 채에요 가로수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영 대표입니다. 며칠 전이죠, 방송인 노홍철 씨가요 가로수길에 있는 빌딩을 152억 원에 매입했다는 소식이 주요 기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는요 단순히 연예인 빌딩 샀다 라고 이제 끝낼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빌딩의 주인이 바뀐 3번의 거래를 따라가다 보면요 가로수길이라는 상권이 어떻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18년도 6월이죠. 가로수길은 말 그대로 핫플레이스였습니다. 패션,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힙합 문화의 성지였죠. 메인 거리 월 임대료가요 평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찍던 시절이었는데요. 한마디로 30평짜리 매장 하나를 운영하려면요 임대료만 매월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최대한 5억 4천만 원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임대료였죠. 바로 그 전성기에요 강호동 씨가 이 빌딩을 141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6년 뒤죠. 2024년도 11월에요. 166억 원에 매각하면서요. 2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처분합니다. 자,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타이밍의 귀재다운 행보였죠.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건요 바로 MC몽이 사내이사로 공동 설립을 했던 주식회사 더뮤라는 법인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더뮤에서는요 166억 원에 이 건물을 인수합니다. 당시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법인 목적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라던가 영상 컨텐츠 그리고 기획 등이 등록되어 있어서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임대 수익이 아니라 사업적인 활용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취득 후 불과 1년 5개월 만에 건물을 152억 원에 내줬습니다. 매입가 대비 정확하게 14억 손실을 보고 처분한 거거든요. 자, 여기에 취득세,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의 재산세, 대출 이자 비용, 이 재반 비용까지 다 더한다면요 실질적인 손실은 대략 한 2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 주인이 된 건 노홍철 씨거든요. 이 노홍철 씨는요 2026년도죠 2026년도 4월에 노홍철 씨는 이 건물을 152억 원에 사들였고요. 최근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152억 원짜리 건물을요 노홍철 씨가 현금으로 다 낸 게 아니거든요.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요 채권 최고액이 180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은행에서는요 돈을 빌릴 때 실제 대출 원금의 120%에서 130%를 담보로 잡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계산을 하면요 실제 대출은 한 140억에서 15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152억 원짜리 건물을 사면서요 140억에서 150억 원을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거의 이게 은행 돈이거든요. 전액 대출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노홍철 씨는요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2018년도에요 122억 원을 주고 샀던 자신의 기존 건물을요 추가 담보로 걸었습니다. 근데 이 추가 담보로 걸었던 그 건물 지금 시세가 얼마냐고요? 올해 2026년도 기준으로요 대략 한 236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살 때보다도요 100억 넘게 오른 자산이거든요. 이미 부동산으로 검증을 마친 노홍철 씨가요 이번엔 가로수길이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판단하고요 과감하게 들어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번 거래는요 가로수길 빌딩이 2013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거래입니다. 그만큼요 지금의 가로수길이 역대급 침체란 뜻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노홍철 씨 입장에서는요 그게 오히려 기회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이 맞았는지 또 틀렸는지는 결국 가로수길 상권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가로수길은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0년대 중반에요. 가로수길은 골목 안의 작은 카페들하고요. 개성 넘치는 편집숍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가장 핫한 그 힙한 거리로 떠올랐었거든요. 합리적인 임대료가 개성 있는 임차인들을 이제 불러들였고요. 그 개성 있는 임차인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요. SNS가 확산되면서요. 인기는 폭발적으로 커졌거든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인기가 오르니까요, 이 대형 프랜차이즈 자본들이 이제 밀려들었던 거예요. 임대료는 가파르게 높아졌고요. 기존의 임차인들은 그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형 SPA 브랜드라든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채웠어요. 결국에는요, 이 거리에 개성 있는 임차인들이 사라지니까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게 됐고요. 사람이 떠나니까 이 공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전문가들이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요. 그냥 연예인 빌딩 썰로 끝나기에는 너무도 아깝습니다.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어제의 핫플레이스가 오늘의 공실이 될 수 있습니다. 가로수길이 한때 최고였던 거는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최고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살 때는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공실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요즘 가게들이 많이 열고 있는지 혹은 닫고 있는지, 실제로 이 유동인구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과거 명성 말고요. 지금 이 순간의 숫자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대출은 잘 쓰면 날개가 되지만요. 잘못 쓰면 독약이 됩니다. 이 빌딩 투자에서는요. 대출 자체는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인 거거든요. 임대료를 받는 돈보다요. 매월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순간요. 버티다 무너지게 됩니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요.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화려함 말고요. 뿌리를 보세요. 이 같은 강남인데 왜 압구정 또 도산공원은 멀쩡할까요? 오랫동안 그 주변에서 살아온 소비력이 있는 주민들, 결국 흔들리지 않는 배우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로수길은 과거에는 화려했지만요. 뿌리가 너무도 얕았습니다. 유행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노홍철 씨의 선택이요. 신의 한 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요. 또 다른 손실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요. 시장은 이미 가로수길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결국 투자의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저는 배준형 대표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